어제 제사를 지냈는데 그날 밤 돌아가신 분이 꿈에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배고파서 죽겠다. 네가 나를 죽이려고 작정을 했구나. 그런데 더 이상한 건 그 표정이었습니다. 생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원망과 분노가 뒤섞인 얼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꿈일까요? 아니면 분명히 무언가를 알리는 신호일까요? 실제로 이런 꿈을 꾼 뒤 집안의 일이 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 사는 50대 중반의 정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는 동네에서도 소문난 효부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전에는 새벽같이 일어나 식사를 챙기고 몸이 아픈 날에도 단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며느리는 나중에 큰 복을 받겠다. 그런데 정숙 씨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럴까?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항상 겉으로 보이는 것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마음속에는 피로가 쌓이고 지침도 쌓여갔습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매년 기일이 되면 며칠 전부터 시장을 오가며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좋은 생선을 고르고 과일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며 골랐습니다.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몸도 피곤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를 마친 그날 밤, 정숙 씨는 몸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눈을 감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꿈이 시작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제사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길게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음식을 집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이 공중에서 멈췄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마치 무엇을 망설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순간 표정이 변했습니다. 손으로 음식을 마구 헤집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먹을 게 하나도 없구나. 먹을 게 없어. 그 말은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는 깊은 서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정숙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숨이 더 가빠졌습니다. 목이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빠뜨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꿈이 끝났는데도 그 감정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서운 꿈이 아니라 실제로 무언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하루 종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놓친 게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대충 한 게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사상을 정리하다가 그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나물 그릇 밑에 비닐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누가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보는 순간 정숙 씨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음식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마음이 흐트러졌다는 것을, 그 작은 틈에 이미 마음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그 작은 틈에 담긴 마음입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마음의 작용이라고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보다 그 안의 의도가 더 크게 작용합니다. 제사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 전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을 차려도 어떤 때는 편안함이 오고 어떤 때는 이런 신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김씨 형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첫 제삿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의견 차이였습니다. 제사를 어느 정도로 준비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차이가 점점 커졌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고 감정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책임을 이야기했고 동생은 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사상 앞에서도 두 사람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면서도 마음은 따로였습니다. 그날 밤 형의 꿈에 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없이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안의 물건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놀라서 아버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느껴진 것은 너무도 차가운 기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형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2번 죽이는구나.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육신의 죽음이 1번이라면 자식들이 서로 등을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죽음입니다. 동생 역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상황, 같은 감정,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음식이 아닙니다. 관계입니다. 조상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손의 화목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차려도 그 주변이 갈등으로 가득하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갈등이 더 큰 신호로 나타납니다.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상님이 꿈에 나타나 화를 내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마음이 흐트러졌을 때. 둘째, 관계가 무너졌을 때. 셋째, 욕심이 개입됐을 때입니다. 결국 모두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제사는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이 말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원리입니다. 혹시 이런 꿈을 꾸셨다면 겁부터 내지 마십시오. 그건 벌이 아니라 돌아보라는 신호입니다.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바로잡으십시오. 그 변화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올리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전해질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사람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바랍니다.